우리가 그 속도 가속도하고 미분 개념을 얘기할 때 제일 처음에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미분계수를 설명할 때 이렇게 이런 설명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A가 있고 여기가 F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가 FB가 이렇게 있을 때 요 기울기를 뭐라고 했어요? 식으로는 B-A분의 FB-FA고 수학에서 얘를 뭐라고 하죠?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해요. 그쵸? 근데 만약 이때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그래프라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우리는 얘를 평균 속력이라고 얘기해요. 그쵸? 그러면 이때 만약에 우리가 얘를 리미트 B가 A로 갈 때 B-A, FB-FA 얘를 어떻게 표현되죠? 이게 순간 변화율이잖아요. 어디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야?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어서 이게 F'A의 미분계수의 정의거든요. 그쵸? 얘가 실제로 뭘 얘기하냐면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요 주황색으로 다시 해석하면 이 시간에서의 순간 속력이에요. 됐어요? 어떤 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위치 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속력을 접선의 기울기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각각의 순간에 대한 속력. 그래서 속력이 이 순간 변화율하고 똑같은 말이다. 그거를 이제 시간과 위치 관계에서 얘기하면 속력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만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시각 t에서 위치 x가 ft일 때, 그쵸?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그럼 얘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이 되니까 얘는 f't가 되겠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속력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를 가속도라고 부른다. 됐어요? 네.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속력과 속도와의 관계를 얘기할 겁니다. 참고로 속도하고 속력 그 개념은 뭐냐면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양음만 생각하면 되는데 속도는 플러스 10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쪽으로 10km/h 시속 10km로 가고 있다면 마이너스 10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속력이라는 건 그거의 그냥 절대값이에요. 크기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엄연히 다른 단어이기는 한데 그냥 방향만 생각하면 뭐 굳이 속력과 속도를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방향은 생각해야 됩니다. 방향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위치의 변화 말고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볼 거예요. 자, 어떤 풍선을 계속 후 불고 있어요. 그럼 풍선이 점점 커져갈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 1초일 때, 자, 1초에서 풍선의 부피가 요만큼이었는데 7초쯤 됐을 때 풍선의 부피가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 있어요. 부피의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 구해? 이 부피 빼기 요 부피 나누기 7 빼기 1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초당 변화율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순간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시간으로 미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시각에서의 길이, 어떤 L이 그 시각에서의 길이가 L인데 얘를 이게 델타 L, 델타 T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얘를 뭐 이걸 dLdt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얘가 결국은 시각 t에서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써요. 사실은 이게 이게 말을 해보면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한 변의 길이가 부피의 변화율도 결국은 넓이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내가 별로 이 표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떤 길이가 t에 대한 함수인 거예요. 얘에 대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처음엔 길이가 이랬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길이가 점점점 뭐 줄어드는 촛불 같은 게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늘어나는 어떤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의 변화율은 얘를 미분해서 그 시간을 집어넣으면 그 순간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풍선의 부피가 점점 커집니다. 이건 시간에 대한 이 풍선의 함수값을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순간의 변화율은 걔를 미분해서 그 시간값을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 뭐 해보면은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해보면은 되게 간단한 얘기고요. 자,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필수예제 1번 볼게요. 필수예제 1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에서의 위치. 어떤 T에서의 위치를 XT라고 할 텐데 얘가 이거래요. T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더하기 18T.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이때 출발한 후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대체 이 식을 보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어떤 P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금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도대체 얘는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자, 얘를 미분해 볼게요. 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수직선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얘를 미분해 보면 3t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18 얘가 0이 되려면 3에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6 뭐야? 이거 맞아? 식이? 그러네. 얘는 근이 어떻게 되니?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3 뿔마루트 3이네요. 그러면 3 마이너스 루트 3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면 1이 조금 넘는 값이에요. 3 플러스 루트 3 여기가 3이겠죠? 3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애고요.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증가, 감소,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t가 0일 때 원점에서 시작해요. 그럼 여기가 증가, 대충 그릴게요. 감소, 증가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냐면 제일 처음에 원점에 있다가 처음에 어디만큼 가요. 그쵸? 위치가 이만큼 갔다가 3 플러스 루트 3일 때 제일 멀리 가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안 집어넣어봐서. 그런 다음에 3 플러스 루트 3초부터는 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3 마이너스 루트 3에서 3 플러스 루트 3까지는 뒤로 쭉 갔다가 얼만큼 오는지 몰라요.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수직선 위에선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가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라는 건 요 순간이고 여기서는 이 순간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냥 얘의 방정식에 해내요. t제곱 마이너스 9t 더하기 18 이거 얼마니 이거? 6, 3 그러니까 여기는 3이고 여기는 0이고 여기는 6인 이런 상태예요. 그쵸? 즉 3초에서의 가속도를 구해달라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쟤를 한번 미분한 x't 얘가 v입니다. 그쵸? 얘가 3t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18 그 다음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v를 t에 대해서 미분한 얘가 가속도예요. 6t 빼기 18 그쵸? 그러면 t가 3일 때 가속도는 0이에요. 됐죠? 네.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리고 얘가 어떤 상황인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 시각에서의 위치가 P의 시각에서의 위치를 FT래요. T세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5. Q의 위치가 GT인데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6T 빼기 10. 얘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래요. PQ 사이의 거리. 얘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얘의 속도는 V1T는 얘를 미분한 거예요. 됐죠? 얘의 속도를 V2라고 한다면 얘는 또 얘를 미분한 거예요. 얘와 얘가 속도가 같아졌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T는 2일 때 속도가 같아지네요. 그때 위치를 보면 P의 위치는 F2예요. F2는 8 빼기 16 더하기 5 마이너스 3이라는 위치에 있는 거고요. G2는요 마이너스 12 더하기 32 20이라는 점에 있어요. 그래서 F와 G 사이의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 산수가 틀렸는데 왜 G2가 10이죠? 이상한데 왜 여기 빼기 10을 안 했을까? 그래서 얘가 10이에요. 답은 13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이 필수 예제 5번이 제일 어려워서 5번만 사실은 설명하면 나머지는 그냥 할 만한데, 자, 이번에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결국은 또 XT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XT가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빼기 9T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가속도.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게 뭘까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 값이에요. 그쵸? 왜냐면 증가하다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수직선 위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지점인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지점이에요. 즉, 그 값이 있는 포인트를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라는 걸로 표현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수평으로, 그쵸? 수평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미분한 얘가 0이 되는 점, 그쵸? 그 값을 찾아야 됩니다. 3의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3, 3, 1 마이너스 3의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 3초군요. 즉, t가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가속도를 구하래요. 그러면 A3을 구하래요. A3. XT가 저렇게 돼 있으면 VT는 어떻게 된다? 미분한 3T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9이다. AT는 어떻게 된다?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6T 빼기 6이다. A3은 18 빼기 6이니까 12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또 이럴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T값의 범위. 자, 얘는요, FT는 T제곱 마이너스 2T, GT는 2T제곱 마이너스 12T. 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증가 감소가 다르다라는 의미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건 얘가 앞으로 갈 때 얘는 뒤로 가야 되거든. 근데 그건 이 식에서 보지 말고 미분한 식에서 보면 한 놈이 양수일 때 한 놈은 음수여야 돼요. 즉 미분한 놈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 기호로 표현하면 요렇게 되는 요 상황을 원하는 겁니다.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를 미분해 보면, 그러면 F'T는 2T 빼기 2. 1인가요? 얘가 1이군요. 이렇게 될 거고요. 음수 쪽은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 G'T는 4T 빼기 12.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에서 여기가 3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요 왼쪽에서는 둘 다 음수니까 둘 다 뒤로 가고요. 요 오른쪽에서는 둘 다 양수니까 둘 다 앞으로 가겠죠. 1에서 3 사이에서 둘이 움직이는 방향이 다릅니다. 즉 속도의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t의 범위를 구하시오. 1에서 3 사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네. 요런 상황을 구하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0번. 이 30번은 이제 물리하고도 연관된, 아주 기본적인 물리하고도 연관된 문제잖아요. 40m/s의 속도로 지면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립니다. 물체를. 그래서 그 물체의 높이, 이게 나는 h라고 잘 쓰는데 ht가 40t 빼기 5t 제곱 이렇게 되죠.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0일 때 0이고 이게 8일 때, 그쵸? 8일 때 딱 땅에 떨어지거든요. 그쵸? 그냥 보나마나 이게 4일 때 꼭대기 정점으로 올라갈 거예요. 됐습니까? 그냥 뭐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얘를 미분한 얘가 뭐예요? 속도예요. 그쵸? 처음에는 40이었는데 10만큼 줄어들고 있어요. 그쵸? 사실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얘가 뭐예요? 가속도예요. 그쵸? 이게 뭐예요? 중력 가속도예요. 9.8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숫자예요. 이게 9.8 대신 여기서 10을 쓴 거거든요. 그냥 식을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쨌든 얘가 속도니까 이 지점은 뭘 의미하는 거야? 속도가 0인 지점이죠. 속도가 양수였다가 어느 순간 멈췄다가 속도가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0인 지점은 4초에서 꼭대기에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꼭대기의 높이는 그냥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얘가 바로 첫 번째 속도, 그쵸? 0초에서의 속도니까 빵 쏘아 올린 이 물체에 지면 40m/s로 쏘아 올린 이 속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식 하나만 있으면 앞에 설명이 사실 필요 없죠. 어쨌든 물체의 최고의 높이는 h4를 구하시면 됩니다. 160 빼기 80. 80이네요. 물체의 최고의 높이는. 그 다음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이 수학식에서는 이게 저항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쪽으로 쏘아 올린 속도랑 이쪽으로 쏘아 올린 속도가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그쵸? 그래서 총을 하늘로 쏘면 총이 땅에 떨어질 때 공기 저항을 제외하면 쏘는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공기 저항이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얘의 속도는 40이에요. 안 봐도 그냥 알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얘가 8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다가 8을 집어넣으면 속도는 마이너스 40입니다. 즉 여기를 양수로 보고 이쪽을 음수로 본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마이너스 40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쵸? 미분하는 거에다가 8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됐죠? 네, 끝. 넘어갈게요. 자, 이제 4번은 그래프를 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얘는 시간과 위치의 그래프예요. 시간과 위치의 그래프예요. 이걸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로 주면 이제 적분해 가면 그렇게 주는데 그때는 또 해석 방법이 다르니까 보세요. 시간과 위치 그래프.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자, A초 동안 뒤로 가고 있어요. 0에서 A초 동안 뒤로 가고 B초에서 딱 뒤로 가는 걸 멈춘 겁니다. 그쵸? 그리고 B초 이후부터는 다시 앞으로 가고 C초일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자, D일 때 앞으로 제일 많이 갔고 아니네. D일 때 앞으로 가고 점점점 속도가 줄어서 2에서 다시 제자리로 왔다가 다시 앞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다시 T가 A일 때와 C일 때는 운동 방향이 반대이다. 자, 그래서 운동 방향이라는 건 뭐죠? 속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돼요. 즉 A일 때는 뒤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C일 때는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두 번째, B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아요. 속도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니까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B에서 속도는 바꾸고요. 결국 B에서 속도도 0이에요. 잠깐 0이고요. D에서의 속도도 0입니다. 디귿도 맞습니다. 왜? 속도가 양수였다가 딱 멈추고 다시 뒤로 오거든요. 이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자, 그 다음에 얘는 원점을 0에서 F까지 원점을 한 번만 지난다. C하고 E 두 번 지나네요. 그쵸? E도 원점 지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넘어갈게요.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요 얘기만 잘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수식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와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이 단어를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먼저요. 얘는 이쪽으로 가고 있죠. 먼저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배경 지식을 먼저 몇 가지 얘기합시다. 첫 번째, 햇볕이 내리쬐는 운동장에서 그림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림자 끝의 속도는 제 걸음걸이 속도와 똑같습니다. 맞죠? 그림자의 속도는 제 걸음걸이의 속도와 똑같습니다. 햇볕이니까, 햇볕 하에 있으니까. 두 번째,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제 걸음걸이의 속도만큼 그림자도 이동하고, 또 하나는 가로등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쭉 늘어나는 속도가 있어.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내 속도 더하기,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가로등을 이렇게 뒤로 움직이면 그림자가 길쭉해지거든? 그 그림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있을 거야. 내가 가만히 있고 가로등만 이렇게 뒤로 옮겨도 그림자는 늘어나거든. 근데 가로등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햇볕이었을 때 내가 걸어가도 그림자 끝은 속도가 있거든. 내 속도하고 똑같은 속도. 그런데 가로등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가 늘어나는 그 속도가 더해질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림자의 끝은 여기거든. 이게 이제 그림자니까. 내가 걸어가면 만약에 이게 햇볕이었다고 하면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뭐하고 똑같아? 내 속도하고 똑같아. 그런데 내가 가로등에서 걸어가면 그림자 끝은 내 속도에다가 얘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해진다고. 됐어요? 자, 이제 그거 하나. 두 번째,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건 뭐냐면,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내가 보는 거야, 내가. 만약에 햇볕이었다면 내가 걸어가면 내가 내 그림자를 보면 길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제3자가 보면 속도의 변화는 내 걷는 속도랑 똑같겠지만 내가 보기엔 길이의 변화율이 없어. 그런데 가로등일 땐 내가 걸어가면 이 그림자가 늘어난단 말이야. 이게 길이의 변화율이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한 이 그림자 끝의 속도는 내가 보는 길이의 변화율에다가 내 속도를 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시요. 가로등에서 내가 보는 그림자가 쭉 늘어나는 속도가 있고요. 제3자가 밖에서 보는 이 그림자 끝이, 이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림자가 쭉 늘어나네. 이건 내 걷는 속도 더하기 내가 보는 그림자가 늘어나는 속도,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해석해 볼 거예요. 첫 번째, 키가 1.6m인 학생이 높이가 4.8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매초 0.8m의 속도로 걷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제일 처음 잡아야 될 게 얘예요. 이게 0.8t다라는 걸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매초 0.8t로 걷는데요. 이게 0.8t야. 요걸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얘는 몇 t일까요? 이건 닮음이야. 얘를 a라고 할까요? 이거 대 이거는 a 대 1.6은 a 더하기 0.8t 대 4.8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어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그래서 이 a가 몇 t인지를 쓰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1.6a 더하기 1.6 곱하기 0.8t는 4.8a. 얘가 1로 넘어오면 이거 얼마니 이거? 4.8 빼기 1.6 하면 3.2a. a는 0.4t겠네요. 즉 여기가 0.4t야.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서 말하는 2번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건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건 요 길이의 변화율이야. 얘를 t로 미분한 거야. 그러니까 0.4야 사실은. 그 다음에 그림자 끝에 이게 1, 2번이 바뀌었어. 속도. 그림자 끝의 속도는 얘를 말하는 거야. 얘. 그러니까 얘만 보는 거야. 얘가 오, 저 빨리 가네. 그림자 끝의 속도는 요거 1.2인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0.8t 0.8은 뭐야? 내 속도야. 내 속도. 내가 매 초 0.8m씩 걸어가고 있는 거였었어.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얘를 0.8t로 놓으면 요걸 놓고 요걸 구하면 문제에서 한글로 쓰여진 그림자 끝의 속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그림자 끝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여기가 그림자 끝의 변화율이에요. 그리고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내가 보는 요 그림자의 변화율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 해석만 잘 하시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 닮은 문제여서. 됐어요? 그래서 그림자 끝의 속도는 1.2이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0.4이다. 사실은 이걸 먼저 구하는 게 더 쉽죠. 사실은. 네. 아니면 얘를 먼저 구하면 뭐 할 수 있기는 한데.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각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자, 볼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이 2인 9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매초 2mm씩 이건 2cm거든. 늘어나도록 공기를 넣는데요. 그러면 얘의 반지름은 2 더하기 이게 10분의 2죠. 그쵸?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매초 2mm씩 늘어나니까 5분의 1cm씩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의 건널비는 어떻게 됩니까? 건널비는 이 9의 건널비는 파이 r 제곱의 맞죠? 파이 r 제곱의 4배 4파이 r 제곱 됐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뭐라고 했냐면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래요. 언제의 건널비의 변화율? 이 반지름이 3cm가 되는 순간, 이 반지름이 3cm가 되는 건 t가 5일 때거든. 그러니까 1번 답은 S'5를 구하라는 말이거든. 됐죠? 네, 얘를 구합시다. 얘 어떻게 구할 거예요? 이거 전개하기 싫어서 이거 미분 공식 알고 있나요? 4파이 2에 가로 열고 2 더하기 5분의 1t 곱하기 속미분, 얘를 미분하는 거 5분의 1. 그러니 S'5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8파이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5분의 24파이이다. 이렇게 쓰겠네요. 네, 4.8파이 맞아요. 두 번째,
얘의 부피의 변화율은 똑같죠 뭐. VT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러면 얘는 얘의 V'T는 3분의 4 파이 곱하기 3의 2 더하기 5분의 1t의 제곱 곱하기 속미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V'3이에요. 아, 5였었나? 5구나. V'5예요. 4파이 가로 열고 5 3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 5분의 36 파이 이렇게 됩니다. 7.2 파이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이제 미분이 다 끝난 겁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도함수의 활용 3까지 다 끝난 겁니다.